konnichiwa, 도쿄기제 데스. 오늘은 일본 문화 테마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테마인데요. 바로 연애 테마 플러스 한일 커플. 네,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오늘 촬영을 임할 건데, 누나 일본인 여친인데 걔 왜 그럴까요? 언니 제 일본 남자친구였는데 이게 왜 이래요? 하는 그런 DM을 꽤 많이 받기도 하고, 저 또한 일본인 남친을 사귀었던 그런 기억을 회상시키며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본인들의 그런 특성, 문화를 잘 이해를 못했었던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경험한 거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일단 저의 스펙을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연애 3번, 데이트 수십 번, 랜덤 통화 수백 번. 라떼는 말이야, 그런 게 좀 유행했었어, 일본에서. 그리고 제가 일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 문화 같은 그런 테마도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랑 만나면 자연스럽게 문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뇌피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10년간 일본에 살면서 깨달았던 일본인 특성, 그리고 어떤 분이 일본인과 잘 어울리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원래 적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테마면 페이지 9개 나왔거든요. 9페이지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길 수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원하게 떠들어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클릭 한 번으로 되잖아요. 아무튼 그럼 같이 가봅시다. 고! 일단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남녀 공통점은 잘생기고 이쁘다, 키가 크다, 피부가 좋다. 이미지가 너무 좋죠? 그리고 외관에 있어서 한국인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즉 환상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네,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 이런 아이돌 문화가 일본에서 지금 크게 아주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점, 화를 잘 낸다, 감정적이다.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민족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이 조금 이제 감정의 폭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국 남자는 젠틀맨, 정열적인 성격, 적극적인 애정 표현, 이벤트를 중요시하고 마초가 많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하고 연락을 성실히 한다. 한국 여성분들은 피부가 하얗다. 피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저도 일본 가서 피부 좋다, 피부 하얗다란 말을 듣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분들도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여성분들이 약간 광채나는 화장법이나 그리고 약간 미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아서 좀 더 투명하게 보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격이 세다, 정이 많다, 질투심이 많다. 제가 요즘 MZ 일본인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대학생 분이었는데 요즘 한국 자파도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보여주는데 정말 평범한, 너무 예쁘긴 한데 정말 평범한 그 양초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양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한국 그 뭐 온라인 같은 데서 샀다면서 이걸 5,000원 주고 샀대. 혹시 이거 일본 거면 사겠니? 라고 묻자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이면 일본 아이들이 환장한다, 일본 젊은 애들이 환장한다라는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냐? 넷플릭스입니다. K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콘텐츠가 넷플릭스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선재 없고 티 짱 인기 많고, 그전에도 I Love You라는 최종협 배우를 일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해서 한일 연애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가 일본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정말 긍정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탄생되는 많은 한국 커플들,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참으로 가까운 나라이자 같은 아시아인, 그리고 문법도 비슷해. 공부하기 쉬워. 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두 나라의 언어들.
거기에 생기는 수많은 장애물. 난 그 문화의 벽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내가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아, 이런 점이 정말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일본인 특성을 3가지인가 4가지 정도 냈단 말이에요.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죠? 어떤 특성. 그리고 여기는 살짝 이제 뇌피셜이 다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반론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댓글로. 하지만 너무 아프게는 때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니까 이제 적당히. 일단 첫 번째, 히토니 메이와쿠 그게자 다메다. 메이와쿠 문화라고 하죠. 이런 마인드는 정말 어릴 때부터 호되게 배운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일본에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이 키가 요만한 세상 부적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2~3살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호되게 혼내는 장면을 제가 좀 많이 봅니다. 뭐 어떤 식으로 혼내냐. 내용은 거의 이렇거든요. 히토가 토우테룬데쇼 자마시나이데 미타이나 자마니 나라나이. 일본인들은 또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데이터 안에 있는 건데 자기 자식들한테 막 이렇게 막 목청을 막 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제 아는 친구가 어릴 때 이거 있잖아. 혀를 찬다고 하나요? 혀 한번 찼다가 아빠한테 삔따라고 합니다. 삔따는 싸대기거든요. 싸대기 아주 크게 맞고 절대 그 후로는 혀를 안 찼다는 걸 되게 나한테 웃으면서 말하는데 네, 섬뜩하더라고요. 일본은 상식과 매너에 벗어난 히토니 메이와쿠 스르고토니 타이시테 스고이 이야가테르 아리에나이 또 오모와레르 계고가 아리마스. 일본어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조금 엄하게 배우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들었는데 일본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시킨답니다. 우리 라떼는 말이야 립싱크를 많이 했단다. 규자시대. 그래서 막 교가 부를 때 막 립싱크하고 막 같이 이제 대답할 때 립싱크하고 우리 좀 많이 그랬거든요. 너네는 어떠냐? 근데 일본은 묻는 말에 하이! 와카리마시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확실하게 하는 훈련을 시킨대. 나 그거 생각난다. 사랑장이 망고 먹고 싶은 사람 할 때 사랑장이 하이!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약간 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노노카짱 있잖아요. 그 노노카짱 봤을 때도 씩씩하게 보이지 않나요? 노노카짱도 되게 어른스럽잖아요.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약간. 그렇다고 해서 한국 아이들이 죽어있다는 절대 아니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교육이 엄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해! 하이! 저거 해! 하이! 저거 하지마! 하이! 야메테! 하이! 뭐 이러면서 성격 자체가 조금 소극적으로 변한 면이 없지 않나.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이 자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일본은 뭔가 뒤에 뭘 숨기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표현하는 걸 되게 어색해해요. 제가 친구한테 물었거든요. 왜 그렇게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색하고 뭔가 말하기 부끄럽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일본인의 기본적인 성격 2. 好きな人に嫌われたくないよ. 네, 이 의미는 미움받기 싫다라는 감정인데요. 제가 정말 단연간 많은 일본인들과 연애 이야기, 제가 또 연애 얘기 진짜 좋아해요. 사실 제가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새로운 사람 만나면 무조건 문화 얘기, 연애 얘기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본 결과 타인에게 미움을 받기 싫어하는 감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일본인의 그 심리랑 파악해보자고. 미움 받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나쁜 이야기를 안 해. 그게 두루뭉실한 그런 애매한 이야기들 있잖아. 그러면서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끙끙 앓다가 타인이랑 있으면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들면서 아, 타인이랑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개인주의가 점점 발달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저의 뇌피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살짝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집단주의, 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밥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혼자 먹으면 쟤 친구 없어서 혼자 먹는 게 아니야? 라는 이상한 시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도 많이 뭐 1인 야키니쿠나 뭐 1인 식사 가능한 곳이 되게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제가 10년 전에 일본 갔잖아요. 되게 편하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일본에 오래 살지 않으면 캐치하기 힘든 성향인 것 같은데 올해 해와주기다까라 라는 말을 일본에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해와주기가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뭐야? 뭐 존쟁을 싫어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그 모메고토라고 하는데 모메고토가 뭐냐? 다툼, 뭐 분쟁, 사람들 간에 이렇게 뭐 안 좋은 스파클링 같은 그런 걸 모메고토라고 하는데 그걸 극도로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이랑 안 부딪히고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근데 연애 관계로 되면 연인 관계로 되면 졸라 힘들거든요. 저는 조금 싸움주의, 좀 사람은 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잠시만. 규짱 실망했어. 교치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귀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서로 있잖아요.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싸움 말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 시간이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평화주의는 그걸 거부합니다. 조금만 진지한 얘기해도 왜 그래 싸우지 말자 그걸 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평화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아야 돼. 얘랑 있으면 너 왜 그랬어? 나도 몰라. 대화가 없으면 저는 이게 언젠가는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 일본 친구가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 남자가 제가 말한 전형적인 평화주의자인데요. 그 전에 솔직히 조금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입을 꾹 닫는다는 거야. 갑자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잠수 탔대요. 아니 근데 그걸 왜 사귀었을 때 말을 안 하냐고. 말을 안 했대. 입에 자크 달린 것처럼 지퍼 달린 것처럼 7년 동안 사귄 사람한테 잠수 이별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보고 와 정말 진짜 독하다 일본 독하다 일본 평화주의자들은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인 여성분들에 대해서 동경이 정말 하늘까지 갔잖아요. 정말 이런 천사 종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그런 꿈을 꾸는 한국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인정은 합니다. 친절하고 잘 웃고 리액션 잘하고 넓은 포용력 인정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일본 여성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분란이 없을까? 말을 안 할 뿐 우리 여친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용해준다. 이거 그냥 참는 거예요. 기라말했다 그날 미움 받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싫어도 싫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 내 일본 여자친구가 너무 다 이해해준다고 해서 고삐뿔리 망아지처럼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제 주위에 한일 부부, 한일 커플 아닙니다. 결혼하고 사시는 한일 부부들 보면 일본 여성분들도 잔소리 많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결혼은 조금 신중하게. 일본 여성분들의 단점. 그러니까 너무 동경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 현실을. 깊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 이거는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향의 차이예요. 한국 미용사 그분도 똑같이 말했어요. 일본 여성분들이 친절하고 더 자기를 이해해주지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한국 여성들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알고는 있어라고. 그래서 한 번에 폭발하면 바로 이제 헤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다는 아니지만 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
이렇게 일본의 근본적인 성향을 제가 10년간의 경험으로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 이 성향을 이해하고 나면 내 일본 남친, 내 일본 여친, my son 왜 이러냐, 왜 이래?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걸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일본인들이랑 연애에 관해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 연락 문제. 연락이 늦다. 뭐냐? 너네 뭐냐? 왜 이렇게 연락이 늦은 거냐? 네, 참고로 저도 늦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싫어서 연락이 늦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인에 비해서 생각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돼, 타인에게 피해를 줘선 안 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돼, 나의 생각이 이래도 사람들을 싫어할 것 같으니까 말하면 안 돼, 이런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저도 일본 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원래 근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피곤하진 않겠지만 생각을 원체 많이 해야 되니까,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왔어. 5줄 보내면 나도 5줄 보내야 돼. 그분이 10분 이내로 답장이 오면 10분 이내로 답장을 해야 돼. 1시간 이내에 답장을 하면 나도 1시간 이내에 답장을 해야 돼.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한대요, 일본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그리고 이거 한국 분들이 정말 경악해 할 텐데, 일본인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한국인 카톡. 1. 뭐 해? 2. 밥 먹었어? 3. 밥 뭐 먹었어? 네, 쇼크 받았죠. 저도 처음에 듣고 정말 큰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20초 정도 말을 못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라고 일본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되게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미다나. 두 번째 충격받았고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교무連絡라는 게 있는데, 업무 연락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인데, 쓸데없는 그런 내용의 연락이 아닌 딱 필요한 말만 서로 주고받는 연락을 업무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문화가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가치관을 가장 크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없는 단어야. 들어봤죠? 메헤라, 그 다음에 오모이, 이 두 단어의 존재인데, 이제 맨헤라를 한국어로 뭔가요? 물어봤을 때 솔직히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정신질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사이코패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맨헤라의 뜻은 우리 한국인. 너 무슨 소리 하니? 너 지금 약 먹었니? 너 지금 일봉도 이런 일봉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맨헤라라고 치니까 지레게랑 조금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던데, 맨헤라는 비주얼이랑 다르고 성격인데, 이게 이미지적으로는 답장 보냈는데 왜 연락이 없지? 벌써 2시간 지났는데? 무슨 일인지? 이거 맨해라.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거 맨해라. 우리 자기 뭐 하고 있지? 아, 너무 궁금하다. 자기야 뭐해? 이거 맨해라.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마라탕으로 때리러 가자. 이거 맨해라.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일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모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의미거든요. 정신적인 무거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아, 얘 뭐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 부담스러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한국어로는 없어요. 근데 맨헤라가 대부분 오모이 성격이 되게 많거든요. 대신 얘는 정말 웃긴 게 회피형이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은 맨헤라 기질이 많으니까 인정해주는 사회. 근데 반대로 일본은 회피형이 많으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회피형이 아닌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 제가 이번에 스크립 이거 짜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은 메네라, 전형적인 일본인은 회피형. 그 둘이 커플이 된다면 말 아낄게. 그리고 일본 연애하면 바람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인들은 바람을 정말 당연하게 여긴다. 제가 어디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본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결혼 안 했으니까 법률적으로 위반한 건 아니니까 라고 말해서 제가 뻥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상처여서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일본인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일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바람은 메네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애정을 갈구하고 연락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더 만나줬으면 하는 사람들. 근데 일본인은 대체로 뭐다? 회피형이다. 날 더 사랑해줘, 연락을 해줘, 더 만나줘라고 이야기를 못한다. 왜냐? 피라바레타쿠 나이까라. 그렇게 자기 혼자 끙끙 앓다가 연락 잘하고 달콤한 말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안 좋은 건데, 그쵸?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일본 분들은 좀 자기를 자책하는 편이 좀 많았어요. 상대방이 바람을 폈어. 상대방을 고른 내 탓이야. 상대방이 데이트 폭력을 했어. 상대방이 그렇게 만든 내 탓이야. 상대방과 싸였어. 내 잘못인가? 상대방이 아닌 자기 탓을 하니까 내가 더 싫어지는 거지. 그럴 때 자기한테 잘해주고 달콤한 말로 막 해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배려를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저도 일본에서 스미마센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다녔던 시절이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과 불미스러운 일을 조금이라도 겪지 않으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마법의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스미마센 이렇게 하다가 언어만이 가지는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정말 진짜 잘못된 사람, 뭔가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돼가는 느낌인 거야. 별것도 아닌 일에 뭔가 주눅 들고 정말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거죠. 스미마센 할 때 뭔가 한번 이게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걸 내가 한번 느껴서 크게 그때부터 스미마센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인과 이렇게나 다르지만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커져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특히 연락 같은 부분은 일본인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다. 제 친구 한국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 연락 짱 느리거든요. 근데 한국인이랑 이제 연락하면 답장 칼 같아요. 걔 진짜 노력 많이 하는 거다. 코멘트로 한 번씩 내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연락 되게 빠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아님 메네라인 거예요. 난 그래서 일본의 메네라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한국인과 궁합이 정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회피형을 만났었거든요. 일본이 정말 그지 같았어요. 정말로. 아무튼 이런 문화의 벽을 극복하고 일본인과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인과 결혼하면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점. 일단 조건을 그렇게 안 봐요. 스펙 같은 거 안 봐요. 일본에서는 월세로 시작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결혼식 안 올리시고 그냥 인스타로 저희 결혼했습니다 짜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아닌가? 여긴가? 결혼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렇게 사진 한 장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혼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게 딱히 막 크게 부담을 느끼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부모님을 시월드가 없죠.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이제 갈등이 예. 근데 일본은 이제 좋은 의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이제 결혼해서도 이제 쭉 손님처럼 생각해주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일본인과 결혼하면 안 좋은 점
솔직히 이게 가장 큰 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같이 오래 지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교감에 있어서는 한국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얕습니다. 이거는 언어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그런 성향의 문제죠. 일본인 자기 본인은 다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속에 있는 대화를 안 합니다.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다. 참다가.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인 유튜버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아이인데, 아무래도 요즘 한국 남성을 동경하는 일본 여성과 일본 여성을 동경하는 한국 남성의 니즈가 많아서 언어 교환 어플? 만남 어플? 그렇게 해서 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 친구가 말하기는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일본 여성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사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만나서 원나잇하고 연락을 끊고 그런 일이 정말 요즘 많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갔을 때 딱 일본 여성에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바로 연락을 씹거나 잠수 타거나 그런 사례가 조금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 물론 일본 여성분들이 한국 남성에 대한 판타지가 진짜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애정 표현도 잘 안 하고 회피형이 많아가지고 막 뭐 여자들한테 막 귀엽다, 예쁘다 막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근데 한국 남성들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이용한다는 그 모습에 조금, 이거는 뭐 성차별 그런 게 아니라 반대도 무조건 있겠죠. 물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거의 없겠지만 있으면 구치 바로 해주세요. 일하나이까라. 오늘은 제가 느꼈던 일본인, 그리고 그걸 한일 연애 이야기로 접목시켜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래도 일본 여친, 일본 남친 갖고 싶니? 농담이고 농담. 다 각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살짝 애정 결핍이 있는 일본인이 한국인과의 연애를 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결론이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아까 눌러줬죠? 그리고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세요나랑.